국내적으로는 이제 AI 펀드 100조 프로젝트 이제 그 공약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러면 결국엔 국내적으로도 봤을 때 반도체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 그럼 뭐 사야 돼? 이거잖아요. 결국엔 지금은 그럼 삼성전자가 더 좋냐?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좋냐? 기세로 보면 좋아 보이는데.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2024년, 2025년 물량 완판했다 이런 자신감이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은 AMD거든요. 그래서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컷한 H3 12단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 실적이 반영되는 걸 보고 삼성전자 저는 드라이빙을 걸 거다라고 보고 있고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 좀 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재료가 노출이 안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지금 시점 쪽에서 업황 괜찮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들도 돌아선다. 하지만 이 D램의 주도는 HBM이죠 아직까지는요. 하이닉스는 D램 가지고 10조 냅니다. 하반기에. 업황 괜찮고 거기서 충분히 선단 공정하고 HBM 쪽으로 푸시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또 탄력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 최근 들어서 실적 볼 때 믿기지는 않으시겠지만 작년에 그래도 약간 하반기 때 좀 실적 돌아간다 그랬을 때 영업이익 한 10조 는 나왔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번 실적 보게 되면 4조 6천억인가 네. 네. 반토막이 난 거죠. 네. 그 정도 반토막도 더 됐네요. 예, 그 정도까지 되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때 안 좋은 거 한번 싹 밀고 보통 이걸 빅베스라고 그러죠. 네. 네, 그래서 안 좋은 거 안 좋은 거고 예, 그래서 싹 밀고 그다음에 하반기부터는 다시 8조 대원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이 바닥이네요. 업황과 관련돼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D램 업황 큰 그림을 봤을 때 아직 의견은 분분합니다. 지금 최근에 나왔던 모건 스탠리는 당연히 그렇고 예. 약간 CT뷰는 지금은 업황 괜찮다. 그러니까 메모리 업황들도 돌아선다.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지금 DDR4는 이제 공급 중단으로 나올 걸로 보다 보니까 DDR4가 DDR5보다 더 비싸요. 지금은요. AI 기기에 대한 얘기는 아무것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AI가 탑재가 돼서 나올 수 있는 기기들 같은 경우도 나오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뭐 스마트 글라스니 뭐 어떤 AI가 탑재된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만드는 그 프로그래머들을 위해서 만드는 AI 그 단말기 같은 경우 있죠. 네, 그런 것 같은 경우도 나오기 시작하게 해서 좀 커지게 되면은 이쪽에 대한 수요들도 커지면서 메모리 반도체는 수요는 있겠다 쪽으로 바라보는데 지금보다는 뭔가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것들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조금 더 강한데 하지만 이 D램의 주도는 HBM이죠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네. 오른데 아직 싼 걸 사느냐 비싸지만 앞으로 좀 올라갈 것 같은 거 사느냐 좀 실적이 바뀔 걸 사느냐 그 문제가 같습니다. 근데 지금 SK하이닉스는 전자죠. 좀 오르고 좀 비싸 보이는데 근데 비싼지 안 비싼지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하이닉스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가 좀 업황 좋을 때 영업이익 분기 한 10조 냈습니다. 네. 뭐 스마트폰도 팔고 네. 뭐 D램도 팔고 뭐 가전도 팔고 다 해서 나온 그 실적입니다. 하이닉스는 D램 가지고 10조 냅니다. 하반기에. 그렇게 되면은 곱하기 만약에 9조 10조대를 낸다라고 했을 때 곱하기 한 4를 하게 되면 40조죠. 네. 그러면은 그 곱하기 보통 저희가 10배를 쳐준다. 400조. 400조죠. 그러면 뭐 하이닉스 사야 돼, 삼성전자 사야 돼 라고 하게 되면 가장 좋은 거는 반반 전략이지 않습니까? 반반. 무만이. 그렇죠. 예. 무는 뭘까요? 그러면 소부장이지. 이야. 하이닉스가 어쨌든 삼성전자 가면서 쭉 움직인다 그러면은 네. 이때부터는 또 소부장이 또 고개를 들겠죠. 근데 과거의 소부장과는 전혀 다릅니다. 지금 분위기는요. 네, 과거 제가 알고 있던 어디 보자 삼성전자 그러니까 반도체 가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사야지 원익 IPS 사야지 이거 안 통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봐야 됩니다. 일단 아직은 장비보다는 지금 업황 괜찮고 거기서 충분히 선단 공정하고 HBM 쪽으로 푸시를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올 수 있는 쪽들이 가장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부품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사이클은 마이크로 컨텍설이라는 종목이 맨 처음 떴습니다. 이쪽에서는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일단 주가 보시게 되면 원래 10,000원도 안 되던 회사였었어요. 근데 지금 주가가 22,000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배경을 보게 되면 이 회사가 잘하는 게 IC 들어가는 소켓 쪽인데 이게 다들 이제 풍폭이 다양해지고 AI 들어가는 칩들이 다양해지다 보니까 거기 소량으로 다품종으로 거기 맞게 테스트하는 네. 소켓들을 집어넣는데 그게 잘 되기 시작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이 이렇게 잘 되는구나 라고 해서 분기 원래 1분기에 한 해 실적들을 내기 시작하네요. 지금 보니까. 게다가 또 가장 많이 저희가 궁금한 거는 반도체 HBM이라는데 왜 한미반도체 20만 원 갖다가 지금 10만 원도 안 돼 이렇게 나오는 부분들이겠죠. 경쟁자들이 자꾸 나오니까. 그렇습니다. 과거에 줬던 이제 밸류가 네. 프리미엄 밸류가 좀 사라지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그대로 이어질 수밖에 없겠고 그런 쪽에서 한미반도체 뒤로 한화비전이 훅 들어왔었죠.
실적이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밸류를 준다. 이제 진입하는 하이닉스 쪽으로 좀 성과를 나온다라고 하는 본더 쪽을 본다고 하게 되면 한화비전이 조금 더 이제 또 탄력들을 받을 수가 있겠죠. 이 SK하이닉스랑 삼성전자가 만들고 있는 HBM4랑 HBM3E, HBM3E 8단 미만 제품들 이런 것들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뭐 2024년, 2025년 물량 완판했다 이런 자신감이 결국 실적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년 전월 대비해서 뭐 HBM 가격이 20%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현재는 뭐 전월 대비 5% 올랐다, 뭐 6% 올랐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가 2차 전지랑 현대차를 보듯이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보여준 실적의 퍼포먼스 폭은 증가폭은 둔할할지더라도 주가는 추가 오르지 않고 제자리 있을 때는 오히려 이 기업이 갖고 있는 저평가 매력도는 더 커질 테니까 SK하이닉스 굳이 뭐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인다. 저는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중에 뭘 사겠냐라고 물어보신다고 했을 때는 저 한 9달 연속 SK하이닉스였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 둘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고 한다면 저는 SK하이닉스지만 같은 비중을 동일 기간 보유했을 때는 누가 더 수익이 날 것 같냐라고 결정했을 때는 삼성전자 손을 들려고 합니다. 이건 당연히 수급 뉴스죠. 우리가 이 기업을 살까 말까는 당연히 업황을 보는 것이고 이 기업을 사는 버튼을 누르는 건 기술적 분석이거든요. 그래서 제 아무리 SK하이닉스가 좋다라고 보여도 SK하이닉스가 좋은 거 알고 있는데 외국인과 기관이 팔아서 음봉이 찍히고 있는데 사라고 말씀 못 드리죠. 당연히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을 때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다 사그러든 다음에 다시 매수하면서 눌림목 만들 때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삼성전자는 지금 기술적 분위기가 굉장히 좋다. 이 어떤 사업에 대한 방향성을 정하는 것은 사실 경영진이 할 수 있지만 돈을 지출하는 거는 오너밖에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회장이 이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사내이사로 복귀했을 때는 어떤 이제 자금 지출에 대해서 승인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삼성전자 유보율을 보니까 한 15,000% 되더라고요. 자본금이 3조 5천억이니까 여기서 3조 5천억에다가 한 100배, 150배를 하면은 삼성전자 갖고 있는 돈입니다. 그래서 공장 투자하는데 한 5조, 10조 잡으면 삼성전자는 다양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너가 이제 무죄 판결을 받으면서 다시 자금 지출할 수 있고 뉴스 보니까 이 헬스케어 기업인 젤스라는 기업을 이제 M&A를 통해서 이제 헬스케어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삼성전자를 봤을 때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던 거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삼성전자 뭘 보고 투자하셨습니까? 라고 댓글 달아주면 제가 좀 민심 파악이 될 것 같은데 제가 제 나름 파악했을 때는 HBM 그래도 90%예요. 근데 간간에 100명 중에 90명은 HBM을 말하지만 나머지 10명은 뭐 디스플레이도 말씀하신 분 계시고 헬스케어도 말씀하신 계시고 휴대폰도 말씀하신 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이렇게 5거래일 연속 좋은 매수세를 보여준 이유는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바로 나오는 걸 봤을 때는 이 휴대폰과 헬스케어에 관심이 있으신 것도 맞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제가 계속 체크하고 있는 것은 AMD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HBM3E 8단 이상을 이제 엔비디아에 돌파했으면 좋겠는데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에서 컷한 HBM3E 12단을 계약을 했으니까 그 실적이 반영되는 걸 보고 삼성전자 저는 드라이빙을 걸 거다라고 보고 있고 뭐 반도체를 거의 18개월, 20개월 정도 말하면서 안 다룬 섹터가 없는데 오랜만에 좀 휴대폰 부품 다뤄보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PI 첨단 소재랑 덕산 네오록스는 참 좋은데 이미 좀 노출이 돼가지고 이 종목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거고 제가 탑픽으로 준비한 종목 좀 AP 시스템이다라고 보고 있고 이 종목은 재료가 노출이 안 된 것 같아요. 근데 재료가 작년 후반부에도 나왔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노출됐을 때는 슈팅이 나올 수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일단 파인엠텍 같은 경우는 이미 애플과 관련이 있는 밸류체인이 있기 때문에 애플 폴더폰 수의 기대감이 이미 바닥 대비 60% 올라왔어요. 근데 아직 여전히 거래대금이 살려 있기 때문에 저는 파인엠텍은 매매 관점으로 그다음에 UTI 같은 경우 실제 만약에 애플과 밸류체인이 체결된다 그러면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PI 필름이 이제 PI 첨단 소재랑 덕산 네오록스 봤을 때 우리가 반도체 소재나 2차전지 소재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작년에 이제 뭐 반도체 공급 부족에도 불구하고 뭐 실적이 견조하게 나왔던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솔브레인 이런 종목들. 그래서 우리가 장비주들은 실적이 잘 나왔었는데 소재 기업들 실적이 많이 훼손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가운데도 실적이 견조했던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이 PI 첨단 소재랑 덕산 네오룩스인데 이 기업들이 애플에서 아이폰 신규 모델 및 국내 폴더블 폰을 만든다고 했을 때는 뭐 삼성 디스플레이나 삼성전자 밸류체인 OLED에 들어가는 어떤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낙수효과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 이 디스플레이를 만드는 기업이 이제 AP 시스템 이 뉴스가 작년 9월과 10월달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안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런 뉴스가 반영이 됐을 때는 AP 시스템에 관심이 급 쏠리면서 단기적으로 좀 빠르게 수급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때는 하이닉스가 이번에 한 10% 이상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 거의 고점 대비해서 27만 원대까지 빠지면서 10% 이상 조정이 나왔는데 저는 여전히 하이닉스는 조정이 나오면 사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은 순간적으로 지금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의 반등에 조금 더 매력을 두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지금 PBR 기준으로 2.5배가 넘어가면서 약간 부담스러웠다라는 부분도 있었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이제 1배를 넘어가면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최근에 삼성전자 관련돼서 지금 얘기 들어보면 뭐 수율이 좋아졌다. 좋은 얘기들이 뒤에서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HBM4에 대한 준비를 잘하고 있다. 일부 기사 보니까 HBM4는 뭐 수율이 한 50%까지 올라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 그래서 지금 HBM3E에 대한 또 기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지금 다 섞여 있는데 거기에 또 이제 AMD의 이제 납품량이 증가하는 부분들, 판매량 증가하면서 좋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아직 확인된 건 없습니다. 근데 일단은 반등 신호를 준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 센터가 계속 확대되면 결국엔 뭐 GDDR 뭐 7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기존의 D램들도 잘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면 사실은 삼성전자는 지금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이 정도면 바닥 이렇게 지금 신호를 좀 보내준 것 같고요. 국내적으로는 이제 AI 펀드 100조 프로젝트 이제 그 공약 내용이었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틀을 잡아가고 있다. 그래서 돈을 누가 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기틀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정부가 내는 출연한 기금, 그다음에 민간 기업들이 모아서 오는 기금, 이렇게 해서 지금 그 안에서 뭐 대기업군, 그다음에 뭐 벤처기업군 뭐 이렇게 해서 나눠서 지금 경쟁을 좀 시키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니까 앞으로 이제 소버린 AI 구축 관련돼서 참여 기업군들을 계속 지금 확대가 될 텐데 그러면 결국엔 국내적으로도 봤을 때 반도체 수요는 더 늘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는 거는 그래 그럼 뭐 사야 돼 이거잖아요 결국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뭐 AMD도 좋고 뭐 엔비디아 좋지만 AMD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은 그때도 하이닉스가 여전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그럼 삼성전자가 더 좋냐? 아니면 하이닉스가 더 좋냐? 그렇죠. 지금 이제 기세로 보면 삼성전자가 더 좋아 보이는데 앞으로 제가 한 1년을 갖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하이닉스가 더 나을 수도 있다. 저는 하이닉스가 40만 원을 가는 게 삼성전자가 9만 원 가는 것보다 빠를 것 같다. 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이닉스가 지금 뭐 투자를 안 해서 약간 좀 뭐 내부에 삐걱거리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한미 반도체와의 싸움 때문에 한미 반도체와 불화 뭐 이런 것들이 하이닉스가 이러다가 한미 반도체랑 사이 틀어지고 그러면 오히려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 상황인데 저는 뭐 하이닉스가 나름 머리를 쓰는 거겠죠. 한미 반도체도 데려갈 거고 뭐 다 끼고 가겠죠. 뭐 LG전자까지 지금 참여한다고 난리인데. 하나비전. 예, 하나비전도 하나, 그다음에 LG 뭐 한미 이렇게 이게 경쟁자가 많아지면 뭐 한미 반도체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오히려 이게 HBM 시장이 매년 25% 이상씩 성장하는 시장이거든요. 지금 현재. 그러면 LG가 등장한다고 하는 2028년 정도 되면 지금 시장이 거의 2배가 그렇죠. 돼요. 캐파가 엄청 커지니까. 그러면 이제 네. 똑똑하게 생각하면 AMD의 파이가 커진다고 해서 뭐 점유율이 높아진다고 해서 엔비디아 주가가 그럼 빠져야 되잖아요. 근데 안 빠지고 있습니다. 네. 그 얘기는 그만큼 거기도 시장이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국내 주식들 보면 너무 이렇게 뭐 아니면 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
같이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이거 사면 이거 팔아야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건 좀 너무 극단적인 네. 그냥 이게 탁상 공론이죠. 네. 예. 저는 그래서 하이닉스가 여전히 더 좋아 보이는데 지금 단기적으로는 하이닉스는 조금 확인할 것 같아요. 2분기 실적을. 그리고 3분기 가이던스 어떻게 나올지 좀 확인하려고 할 것 같고 삼성전자는 오히려 지금 부담 없이 올라갈 수는 있는데 문제는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그럼 이 추세로 가서 만약에 한 7만 원 뚫어준다라고 하면 맥시멈 전환 7만 5천 원 올해 연내는 한 7만 5천 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접근하시는 게 맞고 그만 15,000원, 12,300원 정도 상향 룸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하이닉스는 아마 여기서 반등 나와서 30만 원 돌파하면 여기 다음 고지를 향해서 이제 35만 원대를 향해서 가능성이 높겠죠. 예. 유리기판은 갑자기 싹 사그러들었습니다. 네. 근데 주가는 안 빠져요. 그러니까 옆으로 횡보하고 있는데 관련돼서 지금 여기는 뉴스를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뭐 양산이라든지 뭐 수출을 한다든지 어디에서 쓴다든지 네. 도입을 한다든지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런 이슈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리는 걸로 보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럼 놀고 있냐? 열심히 하고 있겠죠, 뭔가를.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이제 없는 분들은 타이밍을 좀 보셔야 된다. 지금은 옆으로 행보를 잘 하고 있다가 올라갈 타이밍을 좀 찾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말고 이제 좀 더 괜찮은 데를 뭘 찾아야 되냐라고 보면 저는 만약에 삼성전자를 좋다라고 보시는 분들 중에 삼성전자가 좀 수익률이 좀 애매하다. 샀는데 뭐 한 10% 먹으려고 내가 그걸 사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10% 굉장히 크긴 한데 한솔케미칼을 차라리 사셔라. 네. 예, 한솔케미칼 생각보다 바닥에서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결국엔 삼성전자 가동률 높아지면 무조건 좋아지는 회사가 한솔케미칼이다. 그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한미반도체, 테크윙 여전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 이 장비단이 지금 생각보다 움직임이 없죠. 그 이유는 이게 미국의 장비 회사들도 지금 다 주춤하고 있고 ASML도 가이던스를 약간 좀 부정적으로 냈고 그렇죠.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장비들이 과연 이제 얼마나 확장될 것이냐 확장될 것 같긴 한데 언제 돈을 벌지 좀 주춤주춤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장비 중에서는 그래도 한미 반도체를 보시는 게 맞다.